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 이 판을 한눈에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인터뷰 네. 좀 길어졌어요. 네, 되게 질문거리가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도요. 이른바 마크맨이라고 하죠. 네. 이재명 지사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하고 이제 SNS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아, 이건 제목감인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제목감이래요? 일단은 이제 이낙연 후보한테 전면적으로 각을 세운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측근 그쪽에도 뭐 있지 않냐, 비서실 부실장 이야기를 꺼낸 것, 이건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좀 영린으로 보는 그런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옵티머스 연루됐던. 그 부분, 그분이 옛날에 뭐 전남지사 경선 때도 뭐 실형을 달지 않았냐, 그거는 이제 팩트인 것인데, 그러니까 나도 상대를 검증하겠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은 지금 후보가 6명이면 이재명 지사 빼고는 5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이낙연 후보 이야기만 했잖아요. 네.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확 귀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좀 모드 전환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원팀 정진이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뭐 권투하는데 발로 차가지고 뭐 나 맞았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게임이 이제는 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종격 투기로 전환될 것 같다. 민주당의 경선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종격 투기도 룰이 있죠. 룰이 있지만은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도 하고 격렬해질 것 같다. 격렬해지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두 가지 이제 눈에 띄었던 게 그래도 여전한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내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주위에서 뭐 어대명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약간 저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경선 시기잖아요. 네. 어대후 하면 약간 말이 되는데 아니지 근데, 어후명 근데 제가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요 말씀드렸더니 이재명 지사가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선 후보 그렇죠. 어차피 후보는 했어요. 그것도 이제 좀 재밌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자기 이제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실적으로 보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답변이 그렇죠.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에 흙 묻히고 설거지하면 접시 깬다. 이 프레임에 사실 제일 선구자는 누구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대선 후보 시절의 트레이드 마크가 설거지하는 사람은 접시 깬다. 근데 그 접시 깨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누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냐. 그게 약간 비판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되게 힘을 받는 프레임이기도 해요. 실용주의. 그렇죠. 그게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이 이명박 프레임이라는 게 과거에 보면은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처음 등장했을 때 뭐 착한 이명박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능력은 이명박인데 뭐 도덕성은 착하다.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이렇게 넘어서면은 이제 특히 여권에서는 비판받을 만한 프레임인데 사실 중도층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일은 MB가 잘했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 크게 봐가지고 한 3가지 정도가 뭐 제 귀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딱딱한 듯 하더니 확실히 중간 지나가면서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도 이제 거침없이 하시고. 제 여론조사를 저희가 아까 2개 보여드렸는데 그 여론조사 KSOI하고 윈지코리아 어떻게 실시한 여론조사인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KSOI, TBS가 같이 한 거고요. 그 조사 개요 좀 한번 좀 주시겠어요? 조사 개요. 조사 개요를 같이 얘기해야 해서 조금 이따 발표할게요. 그거는. 자, 그 2가지를 보면서 이재명 대세론 깨진 거 아니냐. 어제부터 막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트렌드는 있죠.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 후보가 둘이 동시에 주춤거린다. 이낙연 지사가 꽤 올라온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걸 뭐 완전 뒤집혔다라든지 그렇게 말하기는 아직도 어렵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경선 기간에 집중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뭐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낙연 지사가 거기서 반다 이익을 거두고 있긴 있는데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은 본인의 고유한 컨텐츠가 결합이 될 때 올라가는데 아직 이낙연 후보가 그 부분까지는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TBS 의뢰로 KSOI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성인 1,014명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하나 있고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2가지를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야당으로 오늘 좀 가볼게요. 네. 앞에서 뭐 이재명 지사 여당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야당으로 두 가지 이슈가 궁금합니다. 첫째, 이준석 리스크라는 얘기가 요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치맥을 하는 자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대변인들이 발표를 했다가 100분 만에 그거 와전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 안에서는 대표가 무슨 제왕주의 대표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대표끼리 이제 뭐 만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대변인 내지는 비서실장 정도는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둘이서 밥 먹고 저쪽 방에서는 이제 대변인들끼리 있어가지고 스피커 버튼을 전달했다. 그럼 1대1로 두 분이 밥 먹고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밥을 먹은 거예요? 아니, 다 끝난 다음에. 아, 밥은 다 먹고? 예, 그날 스피커폰으로 뭐 대변인한테 전달했다. 거기서 이제 뭐 와전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였다라는 부연은 있지만은 그걸 뒤집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든지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둘이서 같이 두 명한테 전달한 거니까 그게 이제 틀린 이야기였으면은 그 자리에서 뭐 바로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앞에 뒤에 뭐가 붙든지 간에 전 국민 지급에 대해 가지고는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이 원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4차 팬데믹 때문에 워낙에 타격이 크니까 이게 뭐 80이고 100이고 간에 자영업자라든지 힘든 분한테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쭉 오가고 있었는데 이 여야 대표 회동으로 인해 가지고 확 진압이 된 거죠. 전 국민 지급. 그리고 이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권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도 가만히 있더라. 지금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상황이니까 되게 힘들어진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좀 그럼 실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전후 맥락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미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오늘 여당 대표 만나는데 뭐 이런 게 의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양보하고 이 정도까지는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라는 걸 최고위원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게 없지 않았나.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고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는 끝난 다음에 뭐 1시간 동안 협의가 있었다. 협의라는 게 또 좀 애매한 표현인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앞서서 있었던 뭐 여가부 통일부 논란이 겹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서 당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힘든 상황을 겪으면은 누군가 도와주게 돼 있는데 지금 막 발벗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즉 호위무사가 없이 외롭게 가고 있다. 이른바 외로운 리더십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입지가 그렇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32일인가 33일 됐을 거예요. 네. 처음에 우리가 이런 거 봤습니다. 중진들이 발목 잡으면 어떡하지? 뭐 최고위원회에서 뭐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홍준표 후보가 뭐 약간 누구 공격하다가 이준석 대표가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오히려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지금 이게 터졌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발목 잡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좀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진 않았었나. 아, 발목 잡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옆에서 막 주물러도 주고 가마도 태워주고 이런 건 없다. 뭐 대표가 또 먼저 다가가야 될 바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가 자 이준석 대표는 원외죠. 네. 하지만은 이제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젊은 흐름하고 좀 같이 가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 초선 의원이라든지 청년 이쪽이 이제 우군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초선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의제입니다만은 김재섭 청년 최고위원이죠. 여기도 이준석 대표의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힘을 붙으려면은 그런 초선 청년 그룹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단독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는 이제 더 같이 팔짱 끼고 가는 모드로 전환해야 이 리더십이 지금 흔들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제가 당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대국민 이슈에 대해서 보면은 자 이준석 대표가 5.18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했죠. 근데 여가부 통일부를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지율 10%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요. 네. 20%만 바라보고 해도 그게 확장적 행보예요. 그렇죠. 근데 한 30%까지 올라가면요. 네. 50%를 바라보고 해야지 확장적 행보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여가부 뭐 길게 이야기하면은 뭐 이야기할 게 많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무래도 20, 30대 남성층의 호응을 받는 이슈인데 이준석 대표가 두세 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와, 막 박수를 받을 건데 이준석 대표는 이미 등치가 커졌어요. 커졌죠. 더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네. 과연 거기서 조금 전략적인 그 계산이 있었던 것이냐. 이걸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로 볼 수는 있었겠죠. 사실 여가부나 통일부 존치 문제와 별개로 현 정부 들어가지고 퍼포먼스가 좋냐라고 하면은 고개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부서들에. 그렇죠. 그걸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와 존폐는 다른 이야기다.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거랑 이혼하자 다르죠. 하는 거랑 다르니까요. 다르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지적.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가 소동이 있었던 게 재난지원금 관련된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땅땅 못 박았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절대 안 된다 입장입니다. 네. 사실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정부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네. 어떻게 결론 날 걸로 보세요? 네,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다가 이렇게 힘을 싣기로 이미 했는데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 말한 거기에 뭐가 숨어 있긴 해요. 뭐냐면은 지금 네. 팬데믹 상황이 워낙 심각한데 네네. 그 100% 다 나눠주는 게 문제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쪽에다가 먼저 조금 더 많이 주는 게 문제냐. 사실은 그 여야 대표 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긴 있었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고 뭐 25만 원인지 20만 원인지를 다 그냥 나눠준다. 글쎄 그건 조금 오히려 여당의 머리가 아픈 지점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결론은 그냥 80으로 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뭐 했으니까 100을 주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낮춰가지고 100을 준다면은 뭐 이게 맞냐. 절충안으로. 오히려 모아가지고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또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지금 사실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짜놨는데 네. 다시 엎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공은 여당으로 가는 면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 역선택 논란이요. 네. 요거에 대한 논평 듣고 싶어요, 윤 실장님. 그게 역선택이란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했고 지금까지 이제 정치권이나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도 그 리스크는 크지 않다. 확장되면은 그게 민심하고 거의 부합해서 간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하지만 그걸 상대 진영에서 거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면서 비아냥대고 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불법은 아니다 이 입장이거든요. 나한테 하라고 문자 보내지 링크 보내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규준이고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거꾸로 국민의힘한테 그렇게 한다면 사치 재보궐선거 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뭐 좋아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노림수 어떤 행간이 뭐 그러니까 있었다고 이제 보세요? 자기 당에 앞으로 이게 리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랬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여기까지 윤태권의 판 윤태권 실장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